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이것만은 기억해 가시죠. 세 가지 이슈 점검해드릴 겁니다. 제비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좀 밀려나나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에 나섰던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 1978포인트로 어제보다 10포인트 낙폭 완전히 되돌려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에 나섰고요. 어제 정말 많이 우려가 컸었던 코스닥 시장도 오늘 함께 반등에 나섰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부각됐는지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중심으로 해서 OLED 관련주 오늘장에서 흐름 참 좋았는데요. 요거 좀 점검해 드릴까 합니다. 이슈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백색 OLED 라인을 구축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오히려 조금 밀리나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쭉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OLED 관련주들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덕산 하이메탈 오늘은 5% 넘게 올랐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정말 AMOLED TV, 정통 AMOLED TV 쪽이 아니라 기술력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에 화이트 OLED TV 쪽으로 삼성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LG가 이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좀 후속 조치였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화이트 OLED TV 양산을 위해서 장비 업체들의 그 구매 의향서를 이미 지금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거래소 공시를 보게 되면 장비 업체로의 구매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을 때 장비 업체들은 또 주문 확인서를 좀 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소 공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구매 의향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최근 얼마 안 있으면 이러한 얘기들을 공시를 통해서 좀 확정 짓는 투자 규모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양산을 좀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오늘 국제 인증을 삼성의 OLED TV가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LG보다도 먼저요. 그러니까 국제 인증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KS 마크 기억나시죠? 그런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산을 아직 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아직 좀 개발 단계에서 장비 발주가 이미 들어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인증을 두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이쪽 그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그리고 OLED TV 그리고 올해는 또 태블릿 PC 시장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활성화를 띠는 해가 올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ICD, 원익 IPS, 덕산 하이메탈, SNU 빼고는 제가 SFA 빼고는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영국 쪽에서 사전 주문 접수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S4 그 언팩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하락을 통해서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전 주문 접수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른 그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노트2라든지 노트3가 되겠죠. 갤럭시 노트3 통상적으로 가을께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또 삼성전자는 또 1분기 실적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S4 말씀하셨으니 말인데요. 어제 같은 시간에 또 관련 얘기 또 해봤거든요. LG전자 비교하면서 삼성 그 스마트폰, LG전자의 스마트폰 이렇게 비교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삼성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리고 LG전자 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LG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팀장님은 여전히 삼성의 모멘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선두권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그 선두 기업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기업에 대한 좀 시각의 차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삼성전자에 대한 워낙에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웬만치 좋은 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시각에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에 대한 후속작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물론 LG 그 스마트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에 대한 좀 모멘텀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 판매량을 한번 보면요. 미국에서 갤럭시 S1보다 S2의 판매량이 단기간에 훨씬 더 빠른 판매량을 좀 보였었고 예. 일정 판매량을 두고 봤었을 때요. S2보다는 S3가 그리고 S3보다는 S4에 대한 단기간에 이만큼의 물량을 좀 팔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한 네네. 5월 정도에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만에 1000만 대 돌파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OLED 관련주들 움직임하면서 IT 스마트폰 관련주까지 점검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 담겨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주 체크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보신 그 차트 움직임, 점점 올라가는 그 움직임, 한진입니다. 한진그룹주들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이 한진 관광 투자를 흡수합병하기로 승인을 냈다 하고요. 또 대한항공의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이슈도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정확하게 순환 출자를 끊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좀 추정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6시 이전까지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좀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좀 출범을 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 철학 뭔지 아십니까? 핵심적인 경제 철학. 경제 네. 철학. 글쎄요, 뭘 바로 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들 수 있겠죠. 경제 민주화, 예, 예. 경제 민주화인데 공정 경쟁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작년 연말쯤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이미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상당히 네네. 좀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 한진의 이런 순환 출자를 좀 끊기 위한 얘기 이슈들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도 계속해서 좀 나왔던 얘기고요. 이미 시장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은 확실히 뭔가 좀 액션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당히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을 덜어내게 되면 재무 구조에서 가장 그 이익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진그룹이 될 것 같고요. 순환 출자 구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 부분이 입법 그 속도가 확실히 좀 속도화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진그룹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속 그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한진의 재무 구조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긍정적인데, 근데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니고요, 한진. 네. 제가 봤었을 땐 24,000원에서 25,000원 이상은 단기간에는 좀 더 크게 돌파하기는 좀 힘든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벌써 10%나 좀 상승을 했는데요. 25,000원 정도에는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간에 좀 돌파가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권에서 오늘은 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온 뉴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내일 덥석 이렇게 잡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중장기적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서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좀 그래도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순환 출자를 끊기 위해서 지주회사는
글쎄요, 지주회사라기보다 그 비용이 상당히 이 과정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재무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아주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이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주도 움직임 정말 계속 바닥에 이거 반복했잖아요. 뭐 네네. 신저가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저 얼마 전에 이슈를 다뤄드린 바 있었는데 대한항공 가지신 투자자분들은 혹시 또 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보유자와 신규로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예, 예. 같은데 제가 이 종목하고 LG화학 그 차트를 보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미 손실 폭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덜어내고 가실 수 있는 전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되 신규로 너무나 낙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네네.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상승을 시키는 초입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월봉상과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음봉이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을 둘러싸고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경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차트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관망을 조금 해야 더 되는. 보자. 예. 그렇게 보유하신 말씀드릴게요. 분들은 워낙에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셔야 되겠고요. 신규로 관점을 두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역시나 좀 기다려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각됐었던 한진 이슈 점검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슈 담겨져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 있었는가 하면 고려아연처럼 흐름이 딱히 좋지 못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짝에서는 2.7% 밀려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이런 뉴스들 참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때 온스당 한 1,900달러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그때 고려아연의 주가가 50만 원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금슬금 밀려나더니 함께 보시죠. 지금은 3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금값은 계산을 좀 해보니까 10%한 중반 정도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고려아연은 그냥 주가가 완전 이렇게 기우기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30%가량 30% 고점 인가요? 대비해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환율 얘기 지적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고려아연이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상승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귀금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부분들이 고려아연의 주가를 좀 올렸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체기를 타면서 작년 그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았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3분기에는 어쨌든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실력을 발휘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네.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판매가와 원자재 가격의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적 부분이 좀 훼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증권가의 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환율 하락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이 아니다. 너무나 그 어닝 쇼크 폭이 컸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예. 조금은 이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선은 이제 아연 공장을 좀 증설을 하겠다. 2014년 한 10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공장인데 아연 공장을 두고 증설을 하게 되면 판매량이 얼마 정도 좀 증가를 할 것이다. 혹은 판매량이 증가를 하진 않다 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장을 짓는 것이다. 어떤 이런 사측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항상 뭔가 좀 베일에 가려진 듯한 그런 공시도 좀 잘 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 그런 증권가를 약간 좀 신경을 건드린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좀 읽었는데 네. 상당히 전년도하고 올해 그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 보는 시각이 너무나 판이하게 틀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외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들어갔던 그 물량이 나오기에도 아직은 좀 더 많고요.
대기 중인 매도 물량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목표가도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에도 하락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게 한 3일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큰 하락도 솔직히 말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10% 안쪽에 손실권을 좀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5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안고 오시는 저렴해서 투자자분들이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네. 보시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조금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게 좀 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장은 일단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가긴 했는데 역시나 뭐 지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을 잘 써서 어떤 종목으로 어떤 업종으로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팀장님의 초이스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뭐 좀 견조한 겁니까? 상당히 시장의 변동폭이 또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끝난 직후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장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종합 주가 지수보다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변동폭이 낮았는데 올해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오히려 지수 변동폭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관련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또 철렁하실까 그럼요.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 예.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옵션 만기일 날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그 선물 부분에서 좀 이익 실현을 또 하면서 또 풋옵션 부분에서도 또 이익 실현을 하고 현물 시장보다 파생 시장에서 그 받는 그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현물 주가보다도 파생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변동폭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주식시장에 돈 벌어가는 건 네네. 외국인 뿐이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는 전략은 결국에 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밸류에이션 부분을 상당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 부근 영역에 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너무 쉬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코스피 시장이 또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거래소 우량주 네.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분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섹터는 여전히 뭐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여기 모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하나 보여주셔야죠. 어떤 쪽으로 관심 갖고 계세요, 요즘에? 네, 오늘은 JNK 히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사명이 상당히 좀 긴데요. 우리가 정유미 석유 화학 공장에 꼭 필요한 그 발전 시설 설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이 범용 시장에서 이 산업용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1분기 실적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장에 그런 장세에 좀 발맞춰서 준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예.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대체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합성가스 이 설비 제작을 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도 항상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종목 꼭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11,700원에
이번에 좀 끝났는데 11,500원 부근에서 잡아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원, 상단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 안에 히터 들어가 있다고 우리 투자자분들 아니 겨울 다 갔는데 웬 히터야? 라고 산업용 생각하시면 보일러 안 되는 업체입니다. 거죠. 산업용에 들어가는 보일러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JNK 히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JB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